그러니까 그 왕건과 나주 오씨의 만남이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이 건국에 꼭 필요한 두 세력의 규합이다. 그렇죠. 이래서 결정적인 그날이에요. 격정적 그날이 결정적 그날인 네. 거죠. 그러네요. 군 작전 중에 가장 위험하고 그리고 전상자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작전 중에 하나가 상륙작전이에요. 그만큼 위험하고 고려 요소가 많아요. 지형이 어떤지, 방어하는 측에서는 어떤 방어를 하고 있는지, 방어 진지가 어딘지, 기뢰가 어디 있는지 이런 거 다 알아내야 됩니다. 네. 자, 6.25 하면은 어떤 전투가 생각이 나십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요. 그렇죠. 예. 네. 인천 상륙 작전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1950년 9월 15일 새벽 2시에, 다른 시간도 아니에요. 새벽 2시에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때 만주였기 때문에 바닷물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배가 못 들어가죠. 배가 못 들어가죠. 네. 그럼 배가 못 들어가면 병력들이 내려서 쫙 걸어서 가야겠죠. 네. 근데 서해 인천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 뻘밭 못 뻘밭을 걷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때를 확실히 알고서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가더는 어떻게 했냐? 일단은 첩보부대를 돌려야죠. 그래서 그 유명한 켈로 8240 부대가 이때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보로 조합을 해가지고 상륙작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바다에서 승리하려면 이건 진짜 기본인 것 같아요. 임진왜란 때 바다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도 똑같아요. 그 물때를 잘 알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당연히 전투에 활용하거든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확실히 육상전보다 이제 해상전에서는 그 정보, 지리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요,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지리의 정보의 원천이 바로 나주호씨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그런데 나주는요, 사실 견훤의 핵심 지역이었던 전주, 광주 바로 아래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뭐 내 땅이나 다름없지. 견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갑자기 왕건이 거기를 차지했다고? 이거 뭐 목 밑에 칼을 딱 겨누은 듯한 느낌? 헉 하고 어라, 고려의 수군이 그런데 사실은 견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상천외한 공격입니다. 어떻게 나주를 공격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냥 항상 곁에 있으면 그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뺏겨봐야. 봐야 하는 거지. 진짜 견훤 깜짝 놀란 거예요. 당연히 견훤도 이 나주를 되찾기 위해서 공격을 감행합니다. 네. 전군은 덫을 올려라! 모두 적군들을 맞아라! 심지어는요, 이제 이 나주하고 개경 그 사이가 6년 동안 소통이 안 됐던 적도 있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왕건의 장소였던 유금필이 다시 이제 나주로 이어진 그 바닷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은 왜 그러면 나주의 호족들은 견훤이 아닌 궁의 왕건 이쪽에 베팅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세력권이 어떻게 보면은 그 견훤이 세운 견훤 백제가 더 쪽. 가까운데. 그렇지. 예, 호족들인데. 네. 지금 보면 광주 바로 밑에 나주가 있어요. 그렇죠. 아예 붙어 있어요, 그냥. 네. 그렇죠. 근데 전주의 견훤이 세력이 딱 자리를 잡고 있고 북쪽하고 대치를 하고 주력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남쪽에는 아니 해산물 많이 나와 곡창지대에 있어 세금 많이 뜯어가. 근데 왜 우리 지역한테 힘을 안 실어주고 광주냔 말이야. 라고 약간 좀 불만이 쌓여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내부적 지역 감정이요. 소지역주의라는 게 또 있죠. 또 작은 지역 사이에서도 약간 경쟁 의식이나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또 해상 세력이라는 그 공통점이 견훤보다는 조금 더 궁의 왕건 쪽에 더 친밀감을 느낄 수 그럴 수도 있지 있겠다. 않을까. 저희가 이제 문헌 기록 남아 있는 것으로 좀 유출을 해보면 견훤이 이제 후백제를 건국하고 그 다음에 901년에 신라 쪽으로 진출을 하려고 이 합천에 있었던 그 대야성을 공격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잘 안 됐어요. 잘 안 되고 이제 군대를 철수하면서 나주 쪽에 좀 이제 노략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주 지역이 견훤한테 복종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속으로는 복종을 안 했고 또 이제 왕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선이 닿지 않았나. 그런 거 보면 견훤이 민심을 잘 다스리지 못했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너그럽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힘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반면에 왕건은 기가 막히게 민심을 잘 다독이잖아요. 네. 일부에서는 견훤이
상주 출신이기 때문에 바다 쪽 일을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사실은 견훤 자체가 궁경력의 시작 자체를 서남해 쪽에서 했어요. 그래서 수군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도 이랬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더 절치부심하고 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견훤 입장에서. 그래서 그 패전 그 요인을 분석하다 보면 리더의 판단력이 제일 너무 중요한 것 중요하죠.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왕건의 나주 진출은요, 사실 이 궁예와의 관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주 점령 이전에도 물론 이제 왕건은 엄청난 장수로 유명했지만 나주를 점령했단 말이에요. 이 위상이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후에 궁예가 왕건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야.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나주 지역은 완벽하게 왕건만을 추종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힘의 균형이 왕건 쪽으로 훅 넘어간 느낌. 궁예는 하고 쫄리는 듯한 느낌.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인자가 점점 세지니까요. 네. 나주 점령에서 좋았어. 우와! 이런 느낌. 궁예는 점점 관심법 쓴다고 하면서 괜히 엄한 사람 죽이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궁예가 그렇게 뭐 관심법을 쓰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결국 그런 두려움 때문에 뭐 그런 걸 수 있는데요. 결국 왕건이 그렇게 궁예의 정적이 된 거잖아요. 결국은 이 왕건이 자신의 존재감, 세력을 드러내는데 나주를 진출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935년에 견훤의 아들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견훤을 금산사 유폐를 시키잖아요. 네. 그 이후에 견훤이 그 금산을 탈출한단 말이에요. 탈출해서 그게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왕건이 점령했던 나주로 갑니다. 나주로 갑니다.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그럼 만약에 왕건이 나주를 점령하지 못했다면 왕건이 있었던 송악 당시 개성으로까지 갔어야 되는 거네요. 만약에 왕건이 나주를 차지하지 못했다면 뭐 견훤은 금산사에 유폐돼서 그냥 뭐 거기서 일생을 마쳤겠죠. 실제로 이제 견훤이 나주로 오게 되면서 후백제의 호족 세력들이 이제 동요가 오는 거예요. 견훤이 고려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결국엔 고려가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뭐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흔들리면은 뭐 그 전투는 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백제의 중요한 이 주춧돌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결국 나주를 고려가 차지했다는 것. 네. 이것은 후백제가 무너지는데도 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건에게 있어서 나주는 정말 사랑스러운 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백제 내에 고구려 땅을 세우는 알박기라 그러셨는데 이게 정말 부동산용으로 또 얘기하자면 정말 똘똘한 한 채를 딱 잡은 거예요. 정말 잘 잡은 땅입니다. 이거는. 네. 오늘 그 왕골 돗자리는 다 있고요. 이게 얼마나 이 나주를 차지하는 게 왜 전략적으로 중요했는지를 꼭 기억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끔 본인이 그러한 기능이 필요 없는 제품들을 보면 뭐 이렇게 비싸 뭐 이런 경우 있어요. 하지만 정말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기능성 제품들은요 그 제값을 합니다. 왕골 돗자리를 보면 알 수 있죠. 기능성 제품은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제값을 합니다. 아, 이거 봐. 왕골 돗자리만 기억하게 되니까 오늘 자꾸 이런. 나주호 씨하고 왕건의 그 만남의 동상.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동상은 러브 스토리, 그 사랑 이야기만 기억하는데 사랑 이야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다. 건국 이야기까지도 여기에 들어가야 제대로 된 동상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